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을 뺄 때 그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 그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광대에 무슨 살이 있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광대에 살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시술만 제대로 하면 네.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 원장님, 네. 한국인들이 네. 특히 여성분들이 네. 광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한국분들이 이 광대뼈가 큰 편인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음. 좀 유전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북방형, 남방형. 남방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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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반도가 위치적으로 네. 이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래전에 예전에. 저기 시베리아 대륙에서 내려온 분들 이게 섞여 있어요. 유전자가 몽골 지역 또는 저기 시베리아에 사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은 광대가 좀 부각돼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서양인들은 뼈가 앞뒤로 이렇게 긴 경우가 많은데 얼굴 앞뒤로? 두상이 좀 북방형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약간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 광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되면은 광대가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광대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라고 무조건 광대가 다 부각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 원장님 예시로 보면은 전형적인 북방형 얼굴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광대가 부각이 덜 돼 있죠. 네, 북방형 얼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북방형 얼굴이요? 네. 북방형 얼굴은 광대가 큰 거? 그것뿐만 아니라 북방형 얼굴은 이제 얼굴 모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평면적이고 조금 동그란 편, 콧대가 높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눈이 좀 가늘고 길고, 네. 그리고 입이 약간 작은 편?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남방형은 쌍꺼풀이 있는 경우가 많고, 눈이 좀 큰 경우가 많고, 얼굴 작고, 눈 사이가 약간 모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코가, 콧대가 좀 낮고 약간 뭉툭한 경우가 많고, 피부가 조금 더 까무잡잡할 수 있고, 그리고 두상이 좀 더 덜 평면적으로 하고 두상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광대뼈가 이제 옆으로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북방형이라는 추운 곳에 살았던 그쵸.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이 많아요. 남방형은 따뜻한 데 살았기 때문에 만져도 지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북방형은 광대뼈도 크고 거기에 지방도 많으니까 이게 광대가 되게 부각돼 보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럴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뼈 수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뼈를 친다 그러면은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거부감이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만져봤을 때 뭐 뼈도 좀 있긴 하지만은 살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만 빼도 어느 정도 이게 다듬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만져봤는데 뼈가 생각보다 덜 튀어나왔는데 살이 있는 분들. 살이 볼록하게 있으신 분들. 광대에 무슨 살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광대에 살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살이 볼록하게 튀어나. 그런 분들은 그거 빼면은 마치 뼈 수술한 것처럼 효과가 좋죠. 뼈 수술한 것처럼 효과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저도 좀 봐주세요. 살이 있는 것 같아. 뭐 지방이 있긴 있지만 없는 편인 거죠. 아니, 있다는 걸 없다는 걸 알지. 아니, 살짝 있는 거죠. 눌러보면 바로 뼈잖아요. 바로 뼈죠. 푹신한데? 쑥 들어가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뼈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는 줄이고 싶지만 뼈 수술이 무서우신 경우, 지방 제거, 지방 흡입 시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좋은 시술인가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베스트는 뼈는 조금 납작한 편인데 지방이 도톰하게 붙어 있는 경우. 광대에 살이 많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제 효과가 가장 좋고요. 근데 뼈가 좀 나와 있더라도 살도 많는 경우.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뼈는 볼록한데 만져보면 살이 별로 없는 경우. 그러면 이제 효과가 적겠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지방이 많기는 많은데 지방의 분포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보다 볼록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저는 효과가 좋습니다. 볼록한 경우는 조금만 빼도 뭔가 쏙 줄어들고 깎아낸 것 같은 느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유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광대 지방 흡입하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난이도가 이런 다른 뭐 턱 지방 흡입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인 시술인가요? 난이도가 고난이도죠. 고난이도. 얼굴 지방 흡입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본 의사가 처음부터 얼굴 지방 흡입을 할 수는 없어요. 바디부터 먼저 해서 지방 흡입의 기본기를 먼저 닦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얼굴도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이중턱이거든요. 턱 밑. 네, 여기부터 이제 먼저 합니다. 자신감에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볼을 내요. 턱살. 여기보다 볼이 훨씬 어렵거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최소 1000건? 얼굴 1000건? 뭐 이중턱 볼 합쳐가지고 그래야지 강대로 넘어갈 수 있어. 왜냐면 굉장히 세심하게 테크닉으로 빼야 되거든요. 네. 여기는 얇잖아요. 지방층이 두꺼운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빗나가도 패이거나 유착이 되거나 겉에서 보기에 패여 보이는 부자연스럽고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안면 신경이 일로 이렇게 이마로 지나갑니다. 눈 옆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손상시키면 안 돼요. 피해서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이쪽 이마 쪽이 움직임이 약간 둔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시술을 해야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데는 광대 중에서 여기 옆광대 말고 앞광대 여기가 제일 고난이 둬요. 그러면 봐봐요. 광대는 여기서 구멍을 뚫으면 일자예요. 그 일자간으로 시술할 수 있는데 요 밑에 앞광대 쪽 팔자지방 쪽은 90도 꺾이잖아요. 여기다 뚫으면 이제 그게 나중에 표시가 날까봐 그런 거죠. 점색이 나서 생길까봐. 그래서 여기다 뚫는데 안 보이는 데다 뚫어야 하는데 여기서 하려면은 접근이 어렵다는 거네. 어렵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온갖 입술이랑 안면 근육에 관련된 온갖 신경들이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리고 얼굴 한가운데잖아요. 여기는 패여도 안 보여요. 그렇죠.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고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관으로 위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쵸. 캐뉼라가 그 관을 유식한 용어로 캐뉼라라고. 캐뉼라. 근데 이거 그 캐뉼라의 그 굵기가 사실 병원마다 이게 사용하는 캐뉼라 굵기가 다 달라가지고 실제로 다른 병원의 직원이 저희 병원에 염탐하러 오시거든요, 상담. 염탐하러 많이 와요? 되게 많이 와요. 왜냐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대놓고 진짜. 상담할 때, 그러면 여기 할 때 캐뉼라 몇 자리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있으셨어. 많이 있어요. 대놓고. 진짜로. 그래서 그분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래가지고, 딴 병원에서 오셨어요? 내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지령을 받고 오신 거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을 뺄 때, 그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 표층 지방, 그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모든 부작용이 다 생겨요. 패였다? 피부가 얇아졌다? 탄력이 떨어졌다? 유착이 됐다? 다 그걸 빼서 생겨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거. 근데 이거 왜 빼면 안 되냐? 우리가 피부라고 생각하면 겉에 진피, 표피, 그것만 피부라고 생각하는데 가죽이라고 부르죠. 살가죽. 그게 아니고요. 피부 바로 밑에 들러붙어 있는 표층 지방까지 포함해서 피부예요. 이거 밑에 거를 억지로 뺀다는 거는 피부 밑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진피 하부를 손상시키면은 진피 하부의 치유 과정에서 유착이 생깁니다. 피부가 상해요, 밑에서. 피부 밑에 흉이 생겨요. 그걸 억지로 빼면 그야말로 가죽만 남아요. 흐물흐물하고. 그럼 이제 금방 탄력이 떨어지죠. 탄력이 떨어지고 쭈글쭈글. 그래서 한꺼풀 남겨두고 그 속에 것만 빼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 지방 싹 다 빼주세요. 막 빡빡 긁어서 빼주세요.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빼면 안 돼요. 피부 밑에 일부만 빼는 겁니다. 그림까지 막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광대 쪽은 안 그래도 지방층이 얇은데 거기서 또 한꺼풀은 남겨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속에 것만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느다란 걸로 빼야 되고 정교하게? 진짜 정교하게 빼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정교하게 빼려면은 우리가 이제 빼면은 오른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른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왼손이 중요해요. 그거를 다 이거를 속으로 밀어 넣어야 돼. 왼손으로 계속 한 땀 한 땀 계속 밀어 넣어가지고 속으로 어떻게 빼야 돼. 그 테크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설명은 어렵지만 설명은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면은 피부 밑에 걸 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신경이 많으니까 잘 피해서 해야 되니까 신경이 대략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게 약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림처럼. 최대한 어떻게 잘 이렇게 피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없는 쪽은 하고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쪽은 건드려도 문제가 없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네, 탁 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광대를 뺀다고 해서 광대만 달랑 빼는 게 아니고 광대살이 여기 약간 요 관자 여기까지 위에까지 볼록 간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럼 그걸 같이 빼내줘야 돼요. 왜냐? 아. 그걸 안 빼면은 경계가 져요. 그치, 여긴 불룩한데 여기는 납작해지는. 그래서 약간 위에까지 빼야 되는데 거기가 다 몰려 있거든요. 신경이. 신경이. 아. 그러면은 그걸 아예 안 건드릴 거냐? 네. 아니 그거 빼야 돼. 아.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결정을 잘 해야 되는 네, 거네. 잘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심지어 여기까지 빼요. 머리카락 있는 여기까지. 예, 경계를 거기도 살이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 있으면 여기도 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교한 테크닉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흡입 후에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제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시술만 제대로 하면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별로 없으세요. 아, 그래요? 한 번 뺀 지방은 이제 영원히 없는 거니까. 그렇죠. 뭐 본인이 관리를 잘한다고 패인 게 뭐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시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모든 게 시술자에 달려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시술 후에 이제 구멍에 뭐 더러운 거 안 들어가게 이제 그게 아물 때까지 관리 잘하는 거. 상처 관리. 뭐 그 정도죠. 금주, 금연 그런 거. 금주, 금연은 당연히 이제 중요하긴 하죠. 이게 요거 상처 아무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광대가 고민이신 분들, 광대를 줄이고 싶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뼈 수술이 무서우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경우 광대 지방 흡입으로도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